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목이 답답하고 자꾸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아침마다 가래가 끼고 헛기침이 멈추질 않는 증상들,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게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잠을 설치거나 식사도 편히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심지어 말할 때마다 목이 막혀서 대화조차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활습관, 호흡 습도, 식습관, 자세,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목 이물감과 가래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별로 티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주 목을 훑거나 헛기침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자주 헛기침을 하지? 감기 걸렸나?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특히 회의나 대화 중에 자꾸 목이 막혀 말이 끊기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이 들어 생기는 목 이물감과 가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왜 생기는지, 어떤 습관들이 문제를 키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 10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증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 환경의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목을 자주 불편함을 참지 않아도 되는 똑똑한 생활 습관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째, 아침마다 심해지는 가래와 목 막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꽉 막힌 느낌, 답답함, 그리고 가래가 끼어 목을 가다듬게 되는 증상을 겪어요. 밤사이 몸이 수분을 잃고 호흡이 말라붙은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특히 아침에 심해지죠. 이건 단순히 잠을 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건조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자마자 음음하며 헛기침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아침 식사 전에 말을 꺼내는 게 힘들 만큼 목이 잠겨 있는 경우, 또는 세수할 때마다 목을 심하게 훑게 되는데도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느낌이 계속될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치 목 안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목 안쪽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가래를 더 많이 만들고 목을 더 민감하게 만들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만 증상이 심하다가도 점점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기상 직후 바로 따뜻한 물을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목을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밤새 말라있던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자기 전에 가습기를 틀거나 물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도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스트레칭과 함께 허밍 소리 내는 간단한 성대 운동을 병행해주면 목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훨씬 편안해져요. 허밍은 단순한 발성 운동 같지만 사실 성대 주변 혈류를 도와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 식사 중 혹은 식후에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밥을 먹고 나면 목이 칼칼하거나 뭔가 꿀꺽 삼키고도 남아있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음식물이 식도나 인두 근처에 남아있거나 소화 과정에서 위산이 역류하면서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후두, 주변 근육의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따뜻한 국이나 밥을 먹고 나서도 목에서 꿀꺽거림이 계속되는 경우, 김치나 매운 음식을 먹은 후 목 안이 뜨겁고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 혹은 식사 직후에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목이 잠기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식사 중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고 음식의 온도도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 30분 동안은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앉아서 소화를 돕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루 중 위산 분비가 가장 활발한 밤 늦은 시간엔 과식을 피하고 되도록 가벼운 저녁을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해지는 목 불편감.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건조해질 때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기침이 심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봄, 가을 환절기나 겨울철 난방이 시작될 때 이런 증상이 두드러져요. 공기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지면 코와 목 점막이 약해지고 민감해져서 쉽게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자마자 찬바람에 목이 갑자기 꽉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실내가 따뜻한데도 입이 바싹 마르면서 목이 자꾸 간지러운 경우, 또 외출했다 돌아오면 목 안이 꺼끌꺼끌해져서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서 공기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외출할 땐 얇은 목도리나 스카프 하나라도 두르면 목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외에도 녹차나 생강차 같이 따뜻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목 점막에 보습 효과를 줍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목을 조이듯 불편하게 만들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되면 목이 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목 주변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감기 증상은 없어도 목이 조여오고 가래 낀 것 같은 느낌이 자주 찾아오게 되죠. 예를 들어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거나 긴장할 때마다 목이 말라붙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 혹은 평소 불안이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자꾸 목에 걸리는 느낌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심리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 중 짧게라도 심호흡과 명상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특히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을 줄여주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이에요. 또 자기 전 10분 정도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목 주변을 손으로 살살 마사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목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돼요. 다섯째,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나 고개 숙임 자세로 인한 압박감. 요즘은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면서 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목 근육과 성대 주변 조직에 무리가 가면서 압박감이 생기고 목소리도 쉽게 쉬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가래도 자주 느껴지고 말소리도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30분 넘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목 뒤가 뻐근하고 답답해지는 경우, 책상에서 장시간 작업 후 목이 굳은 것 같고 헛기침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또 잠자기 전에 누워서 폰을 보다 보면 목소리가 쉽게 갈라지는 현상도 자주 나타나요. 바람직한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땐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고 3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은 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어아하며 가볍게 소리내는 스트레칭도 꼭 필요해요. 의외로 이 작은 습관들이 목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섯째, 숨 쉴 때마다 목이 마르고 바람이 드는 듯한 느낌.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시리고 마치 바람이 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대부분 구강호흡의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코가 필터 역할을 못하니까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목까지 들어가서 점막이 쉽게 마르고 자극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까끌까끌한 경우, 운동 중이나 외출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으로 숨 쉬다가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 또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목에서 자꾸 따끔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평소 코로 숨 쉬는 연습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반복하면서 구강호흡이 줄어들면 목의 건조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또 실내에서는 마른 공기를 피하기 위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일곱째, 오래된 역류성 식도염이 목을 자극할 때 많은 분들이 속쓰림은 없는데도 목이 자꾸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알고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위산이 조금씩 식도로 넘어오면서 그 기운이 성대와 후두 근처까지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야식이나 과식 습관이 있는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일수록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거리거나 이물감이 심한 경우, 기침은 없는데 목에서 시큰한 느낌이 자주 드는 경우, 또는 식사 후 트림이 자주 나면서 함께 목도 칼칼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위를 편안하게 만드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를 살짝 높여 자는 것도 위산 역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여덟째,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담배 연기나 공기 중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목 이물감과 가래의 큰 원인이 돼요. 이런 자극들이 목 점막을 반복적으로 건드리면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에서 담배 연기를 한 번만 맡아도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 바람 부는 날 외출 후 목 안쪽이 간질거리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온종일 목이 따끔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코와 목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해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또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째, 음식을 삼킬 때 목이 메이고 목소리까지 잠기는 현상.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잠기거나 같이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삼킴 근육의 기능 저하나 성대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증상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국물을 마시고 나서 목소리가 쉰 듯이 변하는 경우, 밥을 먹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목이 갑자기 잠겨버리는 경우, 또는 삼킨 뒤에도 뭔가 남은 듯한 느낌 때문에 다시 꿀꺽 삼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식사 중엔 말을 최대한 줄이고 천천히 작게 떠서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음식을 삼킬 때 목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삼키는 자세를 취하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요. 평소에도 음료나 음식은 너무 묽거나 질지 않게 적당한 농도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열째, 충분한 수면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만성 목 피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목도 쉬고 말할 때마다 힘이 들어가게 돼요. 특히 깊은 수면을 못하면 성대 회복이 안 되면서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가래가 잘 안 떨어지고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을 설친 다음 날은 유난히 목이 아프고 이물감이 심한 경우, 낮에 한참 말을 하면 바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경우, 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헛기침을 하게 되고 그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습관도 좋아요. 그리고 잠자는 방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자주 겪는 목 이물감과 가래 증상, 이제는 단순히 나이 탓만 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 마음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침마다 심해지는 증상, 식사 후의 불편함, 계절 변화, 스트레스, 자세 문제, 그리고 수면 부족까지 하나하나가 다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 하고 넘기기보단 그 원인을 찾아보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 오늘 영상이 그 증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